북극 항로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물리적 실체는 결국 얼음을 깨고 나가는 기술, 즉 쇄빙선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은 이 물류혁명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거 1997년 IMF 위기 당시 우리 조선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라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2026년 다시 한번 찾아온 경제 정체기 속에서 극지 운항용 쇄빙 상선은 조선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구원할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박이 지나갈 수 없는 2m 이상의 두꺼운 얼음을 스스로 깨며 전진하는 쇄빙 화물선은 전 세계에서 오직 몇몇 국가만이 건주할 수 있는 최첨단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조선업의 화랑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공장의 매출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자재 업체들, 철강산업, 그리고 설계와 IT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거대한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자극합니다. 2026년 현재 경남 거제와 울산의 도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고용지표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특히 쇄빙선은 일반 선박보다 건조 단가가 월등히 높아 적은 수량으로도 막대한 외화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요동치는 환율 시장에서 원화 가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국가 신용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안정세를 찾는 데 기여하는 실질적인 기초체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기술적 우위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차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며 쇄빙선 건조 시장을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술 격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북극 항로는 남의 잔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극지해양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차세대 쇄빙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산업 지형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단순한 제조를 넘어 자율 운항과 친환경 연료 시스템이 결합된 스마트 쇄빙선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의 기술력이 진화할 때 북극 항로는 비로소 우리 경제의 진정한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에너지 도입 경로의 다변화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거쳐오던 LNG 선박이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수천 킬로미터의 항행거리 단축은 막대한 연료비와 운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의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며 고물가 시대에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안정은 제조 원가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선물합니다. MV는 PY의 공식에서 에너지 비용의 하락은 생산성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켜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시켜주는 경제적 완충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북극 자원 개발은 거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쩐의 전쟁입니다. 이미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 북극 연안국들은 자국 자원을 무기화하며 한국의 자본과 조선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원을 사오는 소비자에 머문다면 그 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북극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 참여를 확대하고 현지 인프라 구축에 우리 기술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우리의 기초를 닦았던 것처럼 2020년대 후반 북극 에너지 붐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제2의 도약대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북극의 자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경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북극 항로의 개막으로 인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물리적 거점은 바로 부산항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대한민국 부산은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배들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르는 최적의 급유지이자 선적항입니다. 2026년 현재 부산항은 단순히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소를 넘어 북극 물류의 심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 중심 체제에서 부산은 동북아시아의 끝단에 위치한 종착역에 불과했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최단 거리로 잇는 거대한 순환거리의 중심축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GDP를 견인할 수 있는 거대한 물류 플랫폼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부산항이 북극 게이트웨이로 기능하게 되면 항만 주변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부가가치 산업이 형성됩니다. 북극해의 거친 환경을 견뎌낸 선박들을 위한 전문 수리조선소, 특수 운항용에 특화된 특수 연료 보급기지, 그리고 유럽에서 건너온 중간재를 가공해 다시 아시아 각국으로 보내는 거대 물류 배후단지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산업의 입접은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2026년 정부가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안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전략은 바로 이 북극 항로를 주도하기 위한 거대한 포석입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철도가 하나로 묶여 전 세계 물자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나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북극 항로의 허브가 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디지털 전환에서 뒤떨어진다면 북극 항로라는 차려진 밥상을 경쟁국들에게 고스란히 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만 비대화에 따른 환경 문제와 지역사회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항의 성공은 단순히 크레인을 늘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물류 데이터를 장악하고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글로벌 선사들이 반드시 들러야만 하는 항구로 만드는 정교한 소프트웨어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항이 북극의 찬바람을 번영의 훈풍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한국 경제의 심장은 다시 한번 힘차게 고동하게 될 것입니다. 북극 항로라는 기회 뒤에는 신냉전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며 드러난 이 푸른 바다는 이제 단순히 물류의 통로가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딪히는 소리 없는 전탕처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의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고 자국 쇄빙선의 호위를 강제하려 합니다. 반면 미국과 나토 등 국가들은 이를 공해상 자유항행의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북극권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은 과거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고조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행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근북극국이라 칭하며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밀어붙이는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북극 항구 인프라를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거대 세력들 사이에서 전략적인 중립과 실리 사이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자원과 항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방의 제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반대로 미국의 안보 동맹에만 치중하다가 북극 항로라는 미래 먹거리를 놓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항로가 봉쇄되거나 운항 컨트롤권이 무기화될 경우 북극 항로에 의존하던 우리 공급망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환율과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북극해에서 작은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대화되며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CDS 프리미엄은 치솟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다국적 협력 체계인 북극 이사회 내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독자적인 극지 탐사와 항로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항로의 성공 여부는 조선 기술이나 물류 인프라를 넘어 우리가 이 복잡한 지정학적 방정식을 얼마나 영리하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 경제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항로의 조정자로서 실익을 챙기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북극 항로의 개막은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비극, 즉 기후변화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역설적인 기회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기록적인 속도로 녹으면서 인간은 수천 년간 닫혀있던 길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태양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울 역할을 해왔는데 얼음이 사라진 바다는 열을 그대로 흡수해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2026년 현재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늘어날수록 선박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미세먼지, 블랙 카본이 얼음 위에 내려앉아 해빙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ESG 경영이라는 강력한 규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 국경세를 강화하며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에게 엄격한 환경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 조선소들이 건조하는 배가 친환경 연료, LNG, 암모니아, 수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항만 시설이 저탄소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북극 항로는 경제적 이익은커녕 거대한 환경 분담금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딜레마 속에서 생존을 위한 대전환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빨리 많이 실어 나르는 것이 물류의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깨끗하게 통과하느냐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 파괴에 대한 노덕적 책임을 넘어 실질적인 비용과 직결되는 경제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기술력이 있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마켓을 열어줍니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스마트 선박 기술과 친환경 푸진 시스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린 쉬핑 솔루션은 앞으로 전 세계 해운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보호라는 명분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녹색 기술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재앙 앞에서 북극 항로를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통로로 바꾸는 기술적 해법이 2026년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서 도덕적 우위와 실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입니다. 북극 항로의 거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유빙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항해는 선장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했다면 2026년의 북극 항로는 인공지능과 자율 운항 기술이 지휘하는 디지털 전장입니다. 인공지능은 위성 데이터와 수천 개의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빙하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선박이 얼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연료 효율이 높은 최적의 경로를 1초 만에 찾아냅니다. 이는 단순한 아동화를 넘어 물류혁명의 프리미시프림적입니다. 자율 운항 선박의 도입은 인적 어려로 인한 사고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승무원 거주 공간을 화물 적재 공간으로 전환해 선박 한 척당 운송 효율을 15% 이상 높이는 경제적 성과를 가져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조선 기술을 결합하여 이 디지털